자, 뭐 설계 변경,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가 엄청나게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많지만 설계 변경의 기본적인 뼈대만 추려봤습니다. 예. 뭐 이게 다 설계 변경의 내용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는 들어가다 보면 정말 많죠, 일이. 예.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설계 변경에 있는 계약 규정의 기본적인 틀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다다. 예. 거기서 결국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서. 다음은 물가 변동입니다. 물가 변동. 제가 아까 물가 변동의 배제 특약도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뭐 그건 누가 뭐래도 맞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발주를 물가 변동을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리에이션을 해봐도 물가 변동은 계약 금액 조정 대상이다라고 명백하게 조달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물가 변동이 배제되는 특약을 가지고 계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가 변동을 배제하는 계약도 계약이다라고 하는 대법원의 어떤 판결은 그게 계약 원칙에 입각했을 때 뭐 그걸 뭐 이렇게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물가 변동의 취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물가 변동은 자 보세요. 물가 변동을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류세는 계약 상대자에게 물가 변동 상승 보전을 통해서 누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물가 변동의 취지예요. 물가 변동을 반영을 해서 물론 합리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물가 변동을 통해서 그 물가가 늘어난 만큼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그 피해 누가 본다? 예, 전문건설업체, 계약 우리 하도급 업체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죠. 예. 보세요. 자, 도급자가 저기 발주자겠죠. 자, 도급 계약을 해서 1차 업체 이게 누구냐면 대부분 뭐 대기업 큰 업체이고 이제 여기 하도급 계약을 하죠. 자, 그런데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미 그 이게 수급자죠. 이 수급자는 대부분의 물량을 어떻게 해요? 다 하도급 업체한테 다 계약을 해주죠. 대부분의 계약을. 그러면 물가 변동이 올라와서 공사가 어려우면 그 피해는 결국 최종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 업체가 피해 보는 거지 여기서 피해를 보주는 게 아니죠. 이걸로만 봤을 때. 따라서 물가 변동을 배제하는 특약이 뭐 강행 규정이 아니다. 뭐 이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법원 특약은 사실은 그 자체가 계약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판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법원의 판정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판정이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있습니다. 예. 또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하강했을 때에는 계약 금액을 감액을 하죠. 당연히 감액을 해서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 금액만큼 국가가 환수해서 효율적인 국가 예산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상호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물가 변동이라는 거는 설계 변경이라는 것과 좀 다르죠. 설계 변경은 상당히 그 발주처의 재량권이 존재합니다. 재량이 뭐냐면 발주처의 의지 또는 발주처의 결정력 뭐 이런 것들 권한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물가 변동의 계약 비주증은 다 어떻게 보면 사는 수죠. 예. 그냥 나오는 거 계산을 뽑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계약 상대자에서 그 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다? 당연히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은 정확하게 계약 상대자가 체킹을 해서 제대로 물가 변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